가장 큰 당뇨의 큰 문제는요. 우리가 일정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 혈당 안에, 그러니까 혈관 안에 당이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소화기관을 배우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밥을 드셨어요. 밥을 먹으면 바로 입에서 씹게 되고 다시 위로 들어가게 되죠. 위에서 쪼개게 되고 그러면 십이지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소장의 첫 번째 관문이죠. 거기까지 도달하면 췌장의 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밀라제가 나오게 되면 그 아밀라제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고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게 되죠. 흡수가 되면 포도당은 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흡수된 거는 간으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셨다 하더라도 그 음식 중에 섞여 있는 나쁜 물질, 예를 들면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음식을 장에서 일단 해독을 합니다. 먼저 장내 미생물이 해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간으로 다시 보내죠. 그 2차로 간으로 보내는 이유는 간에서 1차 해독이 장에서 안 된 것들이 또 남아있을까 봐 2차적으로 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간에서 완전히 다 해독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에서 온 몸으로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가게 되죠. 자, 세포로 가게 되는 과정에 혈관에 남아있는 당이 이동할 때 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당이 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 인슐린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로 문을 따줍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당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 쉬어서 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숨을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공급을 받은 그 공급은 바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자, 이거 굉장히 좋은 기전이거든요. 잘 만들어진 에너지는 우리 몸의 소화대사로 대사를 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먹는 음식이 문제입니다. 이때 그 기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 저녁을 먹은 식사 양은 충분하게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출출하니까 과일을 좀 먹을까? 그리고 과일을 또 당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을 드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당은 혈관의 당은 또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인슐린이 내려가서 인슐린에서 또 열쇠를 따고 에너지를 또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또 만들어진 에너지는 사실 잉여 에너지예요. 남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간으로 보냅니다.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 집안에 현금이 많아지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점점 더 집에 많아지면은 수표를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나머지의 잉여 에너지를 간의 글리코겐 창고와 또 근육의 글리코겐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글리코겐 창고에 잘 저장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이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 TV를 보니까 먹방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먹방에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민족이 또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바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또 시키게 되죠. 그러면 혈당을 또 혈관 안에 있는 그 소화 기능을 다시 소화대사를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혈당에 당이 많아지면 다시 세포로 가서 또 에너지를 또 만듭니다. 그 나머지 에너지는 지방 창고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간에 있는 지방 창고에다가 글리코겐 창고보다는 지방 창고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지방 창고에다가 넉넉히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맥주 한 잔이 또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캔맥주를 한 잔 탁 타갖고 또 마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 우리 소화 시스템은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은 화가 나죠. 계속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인슐린도 화가 나죠. 쉴 새 없이 우리 인슐린은 계속 문 따는 일만 해주다가 잠시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을 주지 않는 주인이 너무 야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배불러 호르몬입니다. 나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 배부르니까. 이제 더 이상 먹지 마. 그리고 지방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광고에서 나오는 라면 광고에 사람들은 또 현혹이 됩니다. 라면 한 젓가락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고 라면을 또 끓여서 드시죠. 이렇게 되면 자, 지방 창고에 차곡차곡 지방이 쌓여가는데 지방은 이제 렙틴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렙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렙틴이 배불러 호르몬입니다. 배불러.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어. 배불러. 이제 더 이상 먹지 마. 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바로 갈색 지방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몸 안에 지방을 태워서 여러분 몸을 재우는데 열을 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렙틴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또 드셨어요. 그러면 지방이 화가 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주인이 계속 음식을 넣어주네요. 계속 일을 시키네요. 나 이제 일 못해. 자, 열쇠 잠궈. 더 이상 열어주지 마.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슐린이 당이 또 드셨으니까 혈액 중에 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은 다시 세포로 이동하겠죠. 세포로 이동해서 들어가려고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열쇠인 인슐린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에서 쫓겨난 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액을 돌아다니면 생각해 보세요. 혈액을 돌아다니면 그 당이 많은 혈당이잖아요. 찐덕찐덕한 당 성분이 혈액과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단백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단백질이 바로 이 혈관 안에 있는 그 포도당과 같이 달라붙습니다. 자, 그러면 찐덕한 포도당과 단백질이 달라붙었어요. 자,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자, 그러면 달라붙어서 혈관을 다니면서 혈관을 이렇게 상처를 냅니다. 자, 우리 혈관은요, 물처럼 혈액이 부드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혈액에
당이 많아요. 꿀물이 설탕물이 됐어요. 진한 설탕물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단백질까지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잘. 그리고 혈관을 지나가면서 자꾸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면 우리는 혈관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는 혈관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불나면 누구 불러요? 119 부르죠? 우리 몸 안에서 119를 부릅니다. 그 119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고, 싸매는 일을 하고, 혈관 안에 있는 상처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가서 불을 끄는 불자동차와 같은 그 인자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몸 안에서 담즙도 만들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호르몬이 한두 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이 콜티솔 부신 피질 수질 호르몬도 있고 또 성장 호르몬도 있고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종류가 성호르몬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호르몬을 만드는 그 재료를 쓰고 또 담즙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요. 좀 예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좀 단단하고 딱딱해진 쓸데 없어진 콜레스테롤이 거의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수한 학생들은 다 성장 호르몬으로 그리고 또 담즙을 만드는 그 연료로 뽑혀갔어요. 그런데 다 뽑혀가고 나머지인 콜레스테롤 중에 불을 끌어가는 걔가 가게 됩니다. 그것을 LDL 중에서 우리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 LPA라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고 또 LPA라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오는데요. LDL, LDL은 나쁜 거, HDL은 좋은 거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LDL 중에서 LPA가 정말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얘가 이제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끼리 모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애예요. 얘가 혈관에 가서 달라붙게 되고요. 그러면 혈관은 얘 나쁜 애가 달라붙어서 이 혈행을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로 백혈구가 가서 얘를 죽이게 대식세포가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잡아먹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랑 이 끈적끈적한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대식세포는 그야말로 대식이에요. 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 잡아먹고 나면 그냥 배가 빵빵하게 나오겠죠. 이 대식세포가.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벽에 좀 달라붙게 돼요.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인데 이게 이제 고지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나쁜 물질입니다. 나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뇨와 지금 제가 먹고 또 먹고 자주 먹고 반복해서 먹고 이 먹고 또 먹고가 결국은 당뇨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먹고 또 먹고 자주 먹고 이거를 제한한다라면 당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해답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제가 당뇨의 기전을 설명드렸는데 이해 가셨죠? 이따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4년 통계고요. 2016년 통계는 아직 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
6년 통계, 2년 후에 나타났던 통계는요. 30대 우리나라 30대 인구에 7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의 10명 중에 3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10명 중에 2~3명은 지금 당뇨라는 거죠. 전체 인구에. 그 중에서 또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 환자인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당뇨 치료를 해야 되는 당뇨병 치료자의 10명 중에 8명은 적정한 혈당을 유지하지 못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당뇨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